현재 대구시에서 발표하는 미분양 현황 총괄들을 보게 되면 실질적으로 6월달과 7월 한 달 사이에 미분양이 증가했는 것으로 나옵니다. 물론 전체적으로 미분양이 332가구 증가했지만 동구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36, 서구 마이너스 48, 남구는 마이너스 452가구의 물량이 줄었다. 수성구도 마찬가지 마이너스 88, 달서구 35, 미분양이 많이 줄었는 것으로 확인이 되는데요. 물론 이와 같은 데이터는 100% 강제성을 가지고 데이터가 만들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 보니 100% 신뢰를 할 수는 없지만 흘러가는 동향 정도의 데이터로 충분히 활용은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현재 9월달인데 7월달 데이터가 나왔는데 갭 차이는 약 2달 정도 갭 차이로, 예전에도 한번 말씀 다 드렸는데 우리가 실거래 신고를 한 달 기준으로 본다면 2달이면 조금 늦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2달이 늦든 한 달이 늦든 간에 전체적인 흐름은 계속해서 미분양이 증가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런 데이터가 계속해서 나오고는 있지만 실물 경제와 차이가 좀 많은데요. 실제 이와 같은 미분양 증가보다 최소 2배 이상의 미분양이 증가하지 않았을까 하는 얘기들도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실제 구축 아파트도 거래가 안 되고 있고 신축 아파트 마찬가지 분양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이고, 일부 분양이 된다고 하더라도 아주 미비하게 분양이 되고 있고, 그 또한 할인 판매로 10%, 20% 그렇게 할인 분양을 하거나 중도금 무이자로 거래된 아파트들, 그리고 급매물로 일부 거래된 아파트를 제외한다면 일반적으로 예전 거래하고 비교를 하게 되면 상당히 많은 거래량이 줄었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전국적으로도 계속해서 미분양 아파트가 증가하고 있다는 국토부 데이터가 나와 있지만 강제성이 없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런 데이터도 참고용으로만 사용을 하고, 실제 이 외에 엄청나게 많은 아파트들이 계속해서 미분양이 증가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준공 전의 미분양이나 준공 후의 미분양, 계속해서 아파트는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와 같이 미분양을 오픈하지 않는 이유는 실질적으로 계속해서 그 아파트 브랜드의 미분양이 증가하게 되면 낙인 효과가 찍힌다는 우려 때문에 오픈을 하지 않는데요. 절대로 긍정적인 이유는 전혀 없기 때문에 대부분 모든 것이 부정적인 이미지로 아파트 가격이 떨어지거나 아니면 할인 분양에 대한 이슈들이 얘기가 나오거나 카드락하는 말로 여기저기 다양하게 브랜드의 가치를 떨어질 수 있는 부분들에 상당한 우려가 있어서 대부분 공식적으로 오픈을 하지 않고 의무화도 시키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현재 7만 가구 이상의 아파트 미분양이 증가하고 있다. 10만 가구가 넘을 것이다. 다양한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2007, 8년도도 그러했고 현재도 그렇게 진행 중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도 먹고 노는 국회의원들은 실제 의무화시키는 방안은 일체 내고 있지 않는데, 그 이유는 국회의원들 중에서도 검사도 있고 의사도 있고 건설사 대표들도 있고 다양하게 자기 이익을 추구하는 의원들이 많기 때문에 이와 같은 현상들이 발생되지 않을까. 말로만 국민을 얘기한다고 하지만 실제 대부분 사리사욕을 챙기고 자기주의, 이기주의 위주로 대부분 흘러가는 세상에서 정확한 정보와 데이터가 없다면 잘못된 판단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리고 금리를 내릴 것이라는 것은 예상되어 있었고, 실제 미 대선 영향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금리를 내린다는 것은 예전에도 얘기를 했고 실질적으로 그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금리를 내린다는 것은 물가가 잡히지 않고 고용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결국은 경기가 좋지 못하다는 신호일 수도 있는데요. 물론 그런 모든 데이터들을 예전과 지금 현재 비교를 해보면 흘러가는 동향은 대부분 비슷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100% 신뢰할 수 있다 없다를 떠나서 흘러가는 동향에 맞춰서 앞으로 어떻게 흘러갈 것인지를 미리 예견하고 판단한다면 현재 아파트를 구입하고 부동산을 구입하는 데 있어서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해서 항상 영상을 올려드리는데, 아니나 다를까 미국에서는 계속해서 경기가 좋다고 얘기하고 소비자 물가지수도 고용도 대부분 안정되었다고 얘기를 했지만 결국은 이 또한 거짓말로 탄로가 났는 것인지 아니면 대선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금리를 내릴 것인지 아무도 명확하게 알지는 못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금리를 내렸다는 것은 그만큼 기업에게는 유리한 상황이 될 수도 있고 개인에게도 유리한 상황은 될 수 있지만 미국이나 세계적인 경제적인 상황에서는 상당히 위험한 시기라고도 얘기할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준공후 미분양 상황을 보게 되면 실질적으로 6월달, 7월달 계속해서 미분양은 증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데이터로 보게 되면 준공후의 미분양이 현재 한 달 대비 143가구의 미분양이 증가했고 현재 7월달 기준으로 확인하기 때문에 현재 9월달 입장에서는 그 이상 두세 배의 미분양이 증가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되는데요. 물론 북구나 달서구 같은 경우는 미분양이 줄었는 것으로 나오기도 하고 동구 같은 경우는 가장 많이 증가한 것으로 나오기도 합니다. 이와 같이 수성구다, 남구다, 동구다 양극화 현상에 대해서도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지만은 일부 아파트 가격이 상승하든 안 하든 우리는 그와 관계없이 아파트 투자를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가장 저렴한 아파트를 실수요자들이 구입하려고 하는 분들이 가장 많고 투자를 하려고 하는 분들도 아파트 가격이 상승하는 시기에는 절대 투자를 하는 것이 아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분들이 있고 아파트 가격이 하락하는 시기에도 절대 투자를 하는 것이 아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아파트 가격 상승과 하락 그 기준에 대해서 얘기를 한다면 상승할 때는 상승폭이 2배, 3배 이상의 가격으로 상승했을 때는 아파트 가격에 상승하는 기준으로 구입하는 것이 아닌 것이지 실제 아파트 가격이 상승할 때는 사실 고점만 아니다면 적어도 일부 아파트 가격을 구입해서 단타로 팔고 투자를 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런데 그 고점이 어디까지가 고점인지를 모르는 분들이 많은데요. 실제 고점이라고 하면 보통 2, 3억대의 아파트가 1억 정도만 올라도 고점입니다. 그리고 그 이상 오른 거는 최고점이라고도 얘기를 하고 실거래 가격 띄우기로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가격이기도 하기 때문에 실제 아파트 가격이 1억 이상만 상승을 해도 실제 판다고 하면 얼마든지 팔 수가 있죠. 단지 재개발 재건축에 영향이 있느냐 없느냐 그것만 따져보면 됩니다. 그리고 팔기 전에 전문가와 상담을 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은데 대부분 본인들의 판단으로 본인들이 결정을 해놓고 뒤늦은 후회를 합니다. 그 후회는 결국은 돈을 더 받을 수 있었는데 너무 일찍 팔았지 않았을까 하는 후회죠. 하락 시기 마찬가지 계속해서 최고가를 찍은 아파트들이 하락을 하기 시작합니다. 하락을 하면서 예전 평균 가액으로 거래가 된다면 실제 하락 시기에서 아파트를 구입한다 하더라도 큰 손해를 보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그 하락 시기에는 그 밑으로 예전 2007, 8년 그때 가격은 아니지만 아파트 가격이 한참 상승할 무렵 17년, 18년도 가격까지 내려간다면 최소 손해는 보지 않는 하락 시기의 매입 방법은 됩니다. 하지만 하락 시기에는 급매물로 나오는 아파트나 경매로 나오는 아파트들 그리고 분양가 이하로 나오는 아파트들 소위 말해서 마이너스 P가 5천이다 7천이다 1억이다 그 중에서는 중도금 유의자에서 무이자로 바뀌는 상황까지도 발생되기 때문에 그런 아파트를 구입하는 자체가 소위 말해서 돈을 번 것이다 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예전 동향을 아는 분들은 최소 신축 아파트가 3, 40% 할인해서 판매하는 사례도 있었기 때문에 그런 아파트를 구입하려고 하는 분들도 상당히 많고요. 이런 내용을 잘 모른다면 결국은 전문가한테 물어보면 됩니다. 그리고 지금 현 상황에서는 전문가가 아니더라도 실제 예전에 이와 같은 상황을 경험해 봤는 분들에게 물어봐도 되고 주변에 그런 분들이 없다면은 실질적으로 유튜브에 영상을 올려주는 분들에게 직접 찾아가서 물어봐도 되고 영상만 봐도 현재와 같이 이런 상황들은 계속해서 벌어질 수 있는데 물론 제가 예전에 미분양 할인 판매를 얘기했을 때 대부분 유튜브에서는 아파트 가격이 상승한다는 얘기들만 절비하게 나왔기 때문에 어떤 말이 진실인지 어떤 말이 거짓인지 이해를 못한 분들도 상당히 많았습니다. 이왕 기다렸던 분들이 현재 조금의 욕심을 좀 더 낸다면 완전히 지하까지 내려가서 구입하려고 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죠. 그 이유는 대부분 아파트 가격이 거품이었다는 게 현실적으로 눈으로 실물 경제로 확인을 했기 때문에 그러한 판단을 내리는 게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그리고 구축 아파트보다는 신축 아파트를 선호하는 이유가 결국은 신축 아파트 가격이 오를 수 있는 확률이 더 많고 대부분 분양 가격 이하로 구입을 한다면 전국에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분양가로 구입을 했는 것보다는 적어도 내가 구입하는 시점에서 가장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는
상황이 만들어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해서 구입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구축 아파트 가격이 내린다 하더라도 오르면 얼마나 오를까? 그러한 계산도 해보고 신축 아파트 마찬가지 아파트 가격이 오르든 내리든 간에 최소 분양가 이하로 구입을 한다면 대부분의 평균치 이하로 구입을 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신축 아파트 구입에 열광을 하는 것이고 특히나 할인 분양으로 20, 30% 이상의 할인 분양을 받아서 구입한다면 이제까지 부동산 아파트 구입했는 상황들을 열거해 봤을 때 가장 저렴하게 구입하는 상황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리고 예전 1+1도 있었고 30% 40% 이상의 할인 분양하는 아파트들도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경험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계속해서 기다리고 있는 것이고 그런 것을 뒤늦게 알았는 분들도 실제 계속해서 기다리면서 현재 흘러가는 동향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단지 서울이다 경기다 인천이다 아파트를 구입하는 분들은 장기적인 것보다는 단기적으로 투기를 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은 것 같고 지방 아파트보다 서울 아파트 가격 상승이 두드러지게 상승했기 때문에 결국은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 서울 아파트를 구입하려고 하는 것 같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대부분이 신문 뉴스를 보면 아시겠지만 단기적인 투자고 결국은 투기 세력에 의해서 움직이고 평생 거주를 위해서 아파트를 구입하는 사람들은 없다는 것입니다. 분양권에 투자하고 단기적인 아파트에 투자하고 전세를 안고 갭 투자를 하고 결국 아파트가 주거의 목적이 아닌 투자 투기의 대상이 되는 것이라는 거죠. 예전하고는 상황이 많이 바뀌었는데요. 결국은 이렇게 상황이 바뀐다는 것은 그만큼 많은 지식과 많은 정보를 가지지 못하면 손해를 볼 수 있다는 뜻도 됩니다. 미국이란 나라는 절대적으로 이기적인 집단의 모임이 형성되어 있는 국가이기 때문에 이제까지 계속해서 경기가 좋다고 얘기하고 고용과 물가 안정이 되었다고 얘기를 하다가 결국 지금과 같은 금리 인하 정책을 내놓은 것은 결국은 경기가 그만큼 좋지 못하고 11월 대선 때문에 계속해서 국민을 호도하는 상황이 만들어졌다고 말할 수 있는데요. 미국뿐만 아니라 우리나라도 마찬가지 예전에 대선 전에는 엄청나게 많은 공약으로 계속해서 돈을 풀었습니다. 미국 또한 동일하죠. 하지만 결국은 카드 돌려막기처럼 한계가 찾아온 것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해 보는데요. 제가 경제 전문가가 아니라서 전문적인 단어를 써가면서 얘기하지는 못하지만 현재 여러분들도 흘러가는 동향 정도는 충분히 이해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미분양 현황에서 구별로 확인을 해보게 되면 실질적으로 수성구도 상당히 많은 세대수의 미분양이 증가했고 북구는 거의 2배 이상 가까이 되고 남구 마찬가지 대부분 중구든 동구든 달성군 또한 계속해서 미분양 현황에서 대부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오는데 우리가 그토록 부르짖었던 수성구 마찬가지 피해갈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것을 명확하게 한 번 더 확인해 보시고 경기 악화 속에서 바닥으로 내려갈 수 있는 상황에 어떤 아파트든 어떤 구든 서울이든 피해갈 수는 없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일부 아파트 가격이 상승했다 해서 하락 시점에 그 아파트가 대단한 것 마냥 다시 한번 투자를 한다면 또 한 번 손해볼 수 있는 시기라고도 생각이 되고 현 상황을 시기적으로 잘 활용만 해서 구입을 한다면 엄청나게 이익을 볼 수 있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중공 미분양 마찬가지 동구가 가장 많은 편이고 그 뒤를 이어서 수성구가 두 번째로 가장 많이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파동도 수성구에 들어가고 지산동도 수성구에 들어갑니다. 또한 경산 인접지역까지 대부분 수성구로 들어가기 때문에 수성구의 영역은 상당히 크고 그래서 범삼암삼이라는 얘기가 나왔는데요. 하지만 그 또한도 아파트를 팔기 위해서 아파트 분양을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단어들 뿐이지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을 현재 여러분들은 이제 이해를 하실 거라 생각을 합니다. 물론 경산 아파트 또한 수성구 아파트 가격만큼 올랐고 물론 그 이상의 거래된 아파트들도 있습니다. 경산 아파트가 7, 8억, 10억을 얘기를 하면 미쳤다고 얘기를 하고 수성구 아파트 마찬가지 12억, 14억 얘기를 하면 서울 경기에 있는 사람들이 미쳤다고 얘기를 합니다. 대부분 상대적인 관점에서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대부분 서로 다른 생각으로 미쳤다고 얘기를 하는데요. 하지만 그 가격 자체가 저는 미쳤다고 생각이 됩니다. 서울이든 수성구든 부산이든
어디든 관계없이 대부분 그 가격은 거품이었다는 게 지금의 현실입니다.